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강은숙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국고처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 국고처 2부 7시는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고충 처리반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 베스트 파트너가 됐습니다. 아마도 그게 이 국고처의 힘이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국고처 2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이 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시청률 1등 가자. 아시죠? 제가 했다 하면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거. 2부 시청률 1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고처 2부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시켜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고요. 또 지난주는 제가 부재 중이었었는데 상담 못했던 내용들은 오늘 10시 공개 특강에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댓글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것도 메모 다 했다가 공개 특강에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전화번호 ARS 023490-4504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에서 사실 지난주 한 1주 전부터 ABL 바이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로노이,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흐름들이 코스닥을 또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 그림이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며칠 전에 ABL 바이오가 급등할 때도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에 오미주로 나갔었는데요. 이걸 신청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우넷 홈페이지, 강은숙 전문가 홈페이지에 베스트 파트너 이렇게 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왼쪽 게시판 중에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라는 게시판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와우 밴드에 강은숙 전문가의 소식 받기를 해두시면 아침에 한 8시 30분쯤 인사이드 리포트가 올라오면 여러분께 카카오톡처럼 푸시 알림이 갑니다. 그럼 그걸 딱 클릭하셔서 어제 미국 시황, 오늘 미국 증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미인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고 아침에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를 또 돌아봐야 되겠죠. 강의가 없는 대신에 시황 마무리를 해드리는데요. 이번 한 주는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 경제에 온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8년 와서 처음으로 지난주 21일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저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놀랍게도 한 1,2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체험하는 딱 시작되는 이 장부터 장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8월 1일 관세에 대한 부분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3,100선 지지 흐름과 3,200을 강하게 돌파하려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중장기 종목들이 제대로 막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단기 매매를 통해서 그래도 확정 수익을 내고는 있는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 아무래도 상호관세가 지금 또 일본과 협의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또 큰 선물을 미국에 내줬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또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세제 개편들,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연말쯤 항상 매도 물량이 출회됐던 그런 부분들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6조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시장에 개인들의 자금도 유입이 됐었는데 최근에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6조 원대로 하락한 건 코인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쪽으로도 자금이 이동이 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1일 이런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불확실성에 대한 보수적 관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가 횡보하고 있다면 이 반사 이익이
코스닥 쪽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코스닥도 사실은 부재 중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이 15개 있다면 한 10개, 11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지, 왜냐하면 대표적인 성장주죠.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어떤 섹터를 반도체, 물론 얼마 전에 자동차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관세 때문에 또 발목을 잡혔어요. 그런데 어떤 한 섹터를, 반도체가 가면 예전에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같이 갔는데 지금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대장주 한두 종목만 움직이죠. 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한두 종목이 갑자기 뭐 삼천탕제약이 상한가를 가고 ABL 바이오가 20%, 25% 이렇게 급등을 하고 리가켄 바이오가 7%, 8% 오르고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서도 한두 종목만 갖고 시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흐름들이 반사이익이 아직은 부재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서 지난 한 주 목요일 금요일 날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문숙 전문가도 이번에 7월 달 제가 증시대 강연회에서 산업 성장주가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의 테마의 흐름으로 본다라면 가장 하반기에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진짜 종목을 하나 갖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테마처럼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차후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자동차의 업종 순환매가 강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만 이 업종 순환매의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반등이 지수가 횡보하고 있다는 건 바로 지수는 아직까지도 강하고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AI 질주에 나스닥과 S&P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강세 그림들이 나왔던 흐름들인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국고처 7시 타임을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 1월, 작년 12월부터 미국 시장의 투자 전략을 계속 제시했었고 강조를 드렸었고 꼭 미국 주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요. VIP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주식 추천을 드렸지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국내 주식은 중장기를 갖고 가고 싶어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HTS를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종목인데도 갖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우리가 자는 시간이기도 하고 한국 주식보다 매일매일 열어보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의 수익률은 너무 좋아요. 양자 관련주라든지 하물며 엔비디아, AMD 같은 종목들, 오라클 같은 종목들이 50%, 6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주식은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5,5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어떤 옵션을 제공을 하면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트럼프는 암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8월 1일까지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 2+2 통상 협의 전에 일방적인 협상 취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시장은 일단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식상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좀 생긴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쫓아가서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고요. 그러나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관세가 일단 1차적인 난항의 어떤 숙제이고 시장의 숙제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더욱더 강한 흐름은 바로 신정부의 허니문 랠리에 따르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알파벳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는 급등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식의 열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테마주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주식 열풍으로 인해서 고프로 같은 종목들이 75% 이상 급등하고 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도 312%까지 급등을 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국고처 2부만의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대응을 잘 하셨는지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2부에 가장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내용들 한번 대표적인 종목들 짚어볼 텐데요. LNF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LNF가 12만 5천 원에 20% 정도, 30% 비중이셨군요. 3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사실 저 대신 안인기 대표님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LNF 저는 개인적으로요. 7월 초에 매수 사인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6만 원 이하 5만 5천 원대 정도, 5만 5천 원, 6천 원에서 중기적 관점으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감은숙 대표 하면 LNF를 기억하시라고 했던 게 2019년, 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19,000원, 2만 원대부터 LNF를 추천을 드렸었고 심지어는 우리 그 최기훈 앵커한테도 LNF를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몇천 포인트, 1000포인트 이상, 1500포인트 정도, 퍼센트 정도가 급등을 했었었죠. 그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가장 큰 원인은 2019년도에 LNF는 적자였었고요. 2020년도에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적주로 전기차의 성장성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3년 만에 2019년도까지 5년, 6년 만이죠. 6년 만에 2차 전지 섹터들이 다시 흑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전기차가 성숙기에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고초에서 종목 상담을 할 때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당장은 지금 못 올라가지만 2025년 연말, 가을 이후 찬바람이 불 때부터 내년까지는 분명히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떠올라올 수 있으니 비중이 너무 많다면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여서 기회비용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2차 전지는 그냥 갖고 가시자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 그리고 오히려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지금 올 여름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LNF도 제가 보는 2차 전지 중에 탑픽 1, 2, 3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비중이 10%밖에 안 되신다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과감하게 추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대로 갖고 가십시오. 연말 이후 이 종목은 2026년도에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6년, 7년 가장 최고의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2023년 2차 전지 섹터들의 흐름들, 전기차들이 테마처럼 움직였던 만큼 34만 원 이상 가는 건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분명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으로는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는 그냥 갖고 가시라는 전략 드릴 테니까요.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고 잘 기다려 오셨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였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13,000원에 13000원에 100%. 와, 요즘 금융주 갖고 계시는 분들 너무 좋으시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만나면 요즘 좋겠어. 막 우리 사주 갖고 잘 갖고 있지 그러는데 의외로 또 은행 직원들은 우리 사주 갖고 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묶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금융지주 100%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데 가져가십시오. 저평가입니다. 지수 5000포인트의 주인공은 금융주들이 단연코 톱3 안에 넘버3 안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나는 금융주 너무 100% 갖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도 좀 하고 싶어. 너무 기회비용이 없어. 사실 배당도 나오잖아요. 이러시다면 3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맞는데요. 100% 비중이기 때문에 50% 정도는 줄이시고 반도체나 오히려 이렇게 우리금융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중장기적 관점인데 오히려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미리 매수를 조금씩 해두셔서 나누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럴 재간이 없어. 그냥
그냥 나는 한 종목에 갖고 갈 거야. 그렇다면 우리금융은 그냥 갖고 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주가 3만 원 돌파 보시고요. 아래로는 23,000원만 기술적으로 깨지 않는다면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29만 8천 원대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어때요?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5만 원의 60% 비중이에요. 25만 원의 60%면 지난주에 상담해 드릴 때 약간 손실이었던 구간인데 어찌됐건 매도를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자리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은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전고점까지 갖고는 가세요. 그러나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26만 5천 원, 매수가보다 조금 위죠. 그 가격에서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면 60% 비중에서 반만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30만 원 이상까지 보십시오. 네이버는 비중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갖고 가야 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월봉으로 봤을 때는 3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중기적 관점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마지막 종목인데요. 하나오션 7만 6천 원에 30%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수익 구간 중이시죠? 하나오션 조선업종이 요즘 막 흔들려서 걱정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조선은 분명히 중장기 호황입니다. 저는 지금 조선업종들이 오히려 얼마 전에 7월달 조정은 강한 매수 기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오션은요. 7만 6천 원에 30% 10만 원 이상까지 보십시오. 지난번 고점이었던 9만 6,500원 이 자리에 박스권 돌파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구간을 돌파를 못한다면 30% 비중 중에서 반만 정리하셨다가 남은 물량은 10만 원 이상까지 보시고요. 돌파해준다면 그대로 수익 극대화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